안녕하세요. 족분야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아킬레스 힘줄염의 석회화 제거 수술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킬레스 힘줄은 저희 몸에서 가장 큰 힘줄인데요, 이 힘줄에 석회화가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킬레스 힘줄에 이 석회화, 이렇게 하얗게 석회가 쌓이는 거를 석회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아킬레스 힘줄은 다 섬유질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아킬레스 힘줄의 일부, 특히 이 부착부, 뒤꿈치뼈에 붙는 부착부에 더 많이 염증이 생기는데요.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아킬레스 힘줄이 변성이 돼요. 변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줄이 힘을 너무 많이 받고 염증을 생기니까 이거를 견디려고 딱딱해집니다. 그게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의 섬유 조직이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킬레스 힘줄 부위에 하얗게 석회가 낀 게 보이고, 실제 외견상 봐도 이 뒤꿈치, 아킬레스 힘줄이 뒤꿈치뼈에 붙는 부위가 튀어나오고 빨갛게 붓게 됩니다. 근데 힘줄이 석회화가 되면 힘줄 입장에서는 염증을 견디고 힘을 견디는 데는 유리한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 힘줄이 부드럽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얘가 딱딱하고 석회가 되어 있으니까 굳은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가해질 때 부드럽게 늘어나질 못하고 얘가 찢어지니까 쉽게 붓고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성화되기도 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치 자체가 신발에 딱 닿는 위치잖아요. 신발의 위에 있는 솔기에 닿는 위치다 보니까 내가 운동하고 뛰면 거기가 붙죠. 근데 운동할 때 운동화 신고 있으니까 그 운동화에 아킬레스 힘줄이 석회화된 부위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아킬레스 힘줄의 석회화 사례입니다. 40대 남성이 축구할 때 또는 축구하고 나서 아킬레스 힘줄 부착 부위, 뒤꿈치 쪽에 통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일상생활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축구만 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축구를 포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나를 축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그럼 발을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발의 외견을 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뒤꿈치에 붙는 부위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죠. 이러면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 그리고 석회화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안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 튀어나온 게 뼈가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저기에 석회화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그 석회화가 아킬레스 힘줄 내부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밖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이 환자를 할 때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웠던 거는 환자가 축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웠던 이유는요,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축구하고 싶죠. 근데 축구라는 거는 발과 발목을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자를 수술을 해도 이 환자가 일상생활하고 걷고 가벼운 조깅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환자분 축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 환자는 지금 아파서 축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재활을 잘해서 어떻게든 제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치료를 시작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환자분의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사선 검사는 이 튀어나온 부위가 과연 실제로 석회화인지 아니면 뼈가 튀어나온 건지, 뼈가 튀어나왔다면 헤글룬드 변형, 헤글룬드 변형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 뼈가 튀어나와서 아킬레스 힘줄과 부딪히는 듯한 그런 모양의 변형입니다. 이런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 석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화 부위 뒤편으로 튀어나온 뒤꿈치 뼈가 보이죠. 이 부분이 헤글룬드 변형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 석회화된 부위가 도대체 아킬레스 힘줄 내부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파악을 하는 건데, 초음파를 봤더니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석회화가 있는 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게 다른 치료를 다 해도 안 됐다고 해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럼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꼭 CT와 MRI를 찍어 봅니다. 이유는
아킬레스 힘줄의 석회화 정도가 아킬레스 힘줄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50% 이상이면 이 석회화를 제거를 해도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띄어서 아킬레스 힘줄을 띄었다가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아킬레스 힘줄의 석회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전체 반의 반, 한 25%에서 35% 정도가 석회화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줄 석회화가 아킬레스 힘줄 실질에 존재하는 게 초음파상에서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반 이하만 석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헤글룬드 변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에 석회화가 있는 경우 수술은 어떻게 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을 아예 띄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화 있는 부위를 다 긁어내고 다시 갖다가 붙여줍니다. 이거는 장점은 석회화 변성 부위를 확실히 제거하니까 통증에는 확실합니다. 단점은 아킬레스 힘줄을 띄었다가 다시 붙이기 때문에 재활 기간이 길죠. 다시 붙인 게 그 뼈에 생착되기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석회화만 긁어내는 겁니다. 장점은 재활 기간이 짧아요. 단점은 이 아킬레스 힘줄이 석회화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놔두고 석회화된 가장 심한 부분만 긁어내는 거기 때문에 변성 부위가 남아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회화의 그 범위가 작아야 이 두 번째 석회화만 긁어내는 수술을 할 수 있죠. 이 환자는 석회화가 3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반 이상이 이걸 긁어내도 남아있기 때문에 긁어내는 게 수술이 가능했죠. 두 번째로는 이 환자는 운동할 때만 아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은 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에는 그렇게 크게 변성이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한테는 부착부는 보존하고 석회화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하자. 그 대신에 이 석회화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수술을 같이 해줘서 재발을 막아야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한 것들은 헤글룬드 변형, 뒤꿈치뼈가 튀어나와서 아킬레스 힘줄과 계속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게 있을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는 수술장에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되면 같이 제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는 석회화 제거 수술을 했고요. 헤글룬드 부분도 부딪히는 뒤꿈치뼈가 튀어나와서 아킬레스 힘줄과 부딪히는 게 확인이 돼서 이 부분도 제거를 했고요.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서 비복근의 근막 절개 수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석회화 제거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를 절개를 하고요. 들어가서 석회화된 부위를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 공간을 통해서 이 헤글룬드 부위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헤글룬드 부위까지 다 뜯어낸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은 실로 꼬매주면 됩니다. 붙어있는 부분은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만 갈라서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만 그 공간만 메꿔주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실로 꼬맨다고 하죠. 그래서 공간만 메꿔주게 실로 꼬매주면 됩니다.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 이 빨간 별이 헤글룬드 부위인데 이렇게 잘 파였고 석회화 부위도 노란 별이 석회화 부위인데 석회화 부위도 잘 제거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 비복근의 근막절개 수술이라는 거는 아킬레스 힘줄 염이 있으면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신 분한테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인데요. 이 환자분도 보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발목이 올라가질 않아요.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힙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발목이 위로 올라가고요. 이런 분들은 아킬레스 힘줄 중에서 비복근만 단축이 된 겁니다. 비복근이라고 하는 거는 정강이 근육 중에서 이 알근육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는 근막만 늘려주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무릎을 폈을 때에도 발목이 잘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비복근의 근막만 늘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킬레스 힘줄염 수술은 아킬레스 힘줄에 있는 염증 부위만 긁어내는 게 다가 아니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술을 추가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헤글룬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유는 헤글룬드 변형이 아킬레스 힘줄과 충돌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짧은 아킬레스 힘줄도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 지속적으로 아킬레스 힘줄에 힘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스 이렇게 석회화를 제거한 환자에게서 재활 과정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3박 4일 정도 입원했어요.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 조절을 한 후 퇴원했습니다.
마취는 무릎 아래쪽만 마취하는 발과 발목 마취를 하고 재워드렸고요. 수술 후에 이틀간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통주사와 신경차단주사로 통증을 조절했습니다. 수술 후 3주는 기부스를 했고 3주는 발목 보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견상 봐도 수술 전에 튀어나왔던 부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엑스레이상 보면 헤글룬드 부위와 석회화 부위가 잘 제거가 된 게 보이고, 초음파상에서도 아킬레스 힘줄 실질 내에 있던 석회화가 수술 후에 사라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게 수술한 발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6개월째 한 발로 이렇게 까치발을 잘 서는 게 보입니다. 환자는 실제로 수술 후 3개월째는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일 다 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축구를 했고, 축구를 하고 나면 아직은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좀 미미하게 아프지만 수술 전 통증이 없어서 전보다 훨씬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한 발로 까치발도 가능하고 수술 전에 있었던 통증도 없어졌고 지금 일상생활 잘하고 수술하기 전에 원했던 축구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의 부착부 힘줄염 때문에 염증이 진행이 돼서 석회화가 된 경우 석회화가 50% 미만이면 제거만 하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회화 제거하는 거는 통증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거고, 다시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헤글룬드 변형이 있는지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지 확인을 해서 헤글룬드 변형이 있으면 헤글룬드 변형을 같이 잘라주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 원인을 찾아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복근만 짧았기 때문에 비복근의 근막을 절개해주는 간단한 수술을 추가를 해서 힘줄염의 재발을 방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3박 4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요. 발과 발목만 마취합니다. 3주간 기부스하고 3주 보호대하고, 대부분 수술 후 3개월째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고, 이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 되니 축구까지 가능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 되다 보니까 운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에 석회화가 있을 때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운동이 안 될 때 환자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환자분이 원하시는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 족보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